뭐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을 때 내 몸이 뒤로 쏠린다던가, 갑자기 멈췄을 때 내 몸이 앞으로 쏠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먼지를 턴다던가, 휴지를 당겼더니 끊어진다던가, 이런 것들 다 관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니까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속도 법칙에 대한 이야기잖아.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일 때 그 물체는 운동 상태가 안 변한다 그랬어. 그걸 반대로 표현을 해서 만약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무조건 운동 상태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관성의 법칙이랑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때는 무조건 관성이 있어도 운동이 변해. 그치? 관성이 있어도 알짜임이 0이 아니면 운동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때 그 운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가속도죠. 그래서 알짜임과 가속도가 비례한다. 첫 번째, 그치? 내가 힘을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그 물체는 운동이 잘 변해.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가 커진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물체는 알짜임과 질량이 반비례하죠. 즉,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어쨌든 크잖아. 그러니까 알짜임이 있어도 운동이 잘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이 잘 변한다는 소리야. 그지? 이해돼? 알짜임이 0일 때는 운동이 안 변하니까 알짜임이 0이 아니면 운동이 변하는데, 그때 그 운동의 변화는 첫 번째, 알짜임이 클수록 잘 변해요. 두 번째, 질량이 작을수록 잘 변해요. 이런 표현인 거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 알짜임은 질량분의 가속도다. 또는 좀 이상한데? 제가 지금 식을 이상하게 쓰고 있죠? 다시 쓸게요. 가속도가 알짜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운동의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뭔가 이상하다 했네. 라고 해서 요걸 합쳐가지고 이제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F는 ma라는 걸 유도해낼 수 있는 거죠. 그치? 가속도, 물체의 운동 변화는 가속도의 알짜임에 비례하고, 그리고 운동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고, 이건 필수 암기 사항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그냥 질량과 가속도를 항상 곱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짜임은 항상 질량 곱하기 가속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다들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힘, 작용-반작용이죠. 이 물리학에서 등장하는 모든 힘들은 항상 상호작용하잖아. 그치? 작용이라는 힘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라는 힘이 따라와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힘들은 그래. 그래서 이런 모든 힘들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관계에 있다. 3법칙이고, 내용은 이렇죠. A가 B한테 힘을 주면은 B는 A한테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 이런 이야기지. 내가 A를 밀면 B도 A, 내가 A를 밀면 A도 나를 밀어요. 그지? 내가 A를 당기면 A도 나를 당겨요. 이런 식으로 서로 밀거나 당긴다라고 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작용, 반작용.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다. 표시하면 되겠고, 요거랑 비교되는 게 아까 말했던 힘의 평형입니다. 이 둘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 작용, 반작용과 평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바로 작용점. 그지? 작용, 반작용에서 등장하는 두 물체들은 작용점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A, B가 서로 A랑 B가 있는데 이 둘이 사이에 C를 두고 당긴다. 이건 뭐야? 여기다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할까요? 여긴 작용, 반작용이니까. A랑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밀었어. 그럼 뭐야? A는 B를 밀었고 B는 A를 밀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민다. 이게 뭐냐면은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 작용, 반작용의 힘이라서 서로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가 서로 C를 미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A가 C를 당긴다. 당긴다고 할게요. 민다고 할까? A가 C를 민다. 그러면은 A가 C를 밀고, B도 C를 민다. B가 C를 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은 평형에 대한 이야기죠.
둘이서 하나의 물체한테 힘을 줬는데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야. 이런 식으로. 즉 작용 반작용은 A가 B한테, B가 A한테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랑 객체가 바뀌죠, 항상. 그치? A는 B한테, B는 A한테 주체 객체가 바뀝니다. 근데 평형은 A도 C한테, B도 C한테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주객전도가 되지 않아. 그치?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둘 힘이 상쇄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시로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치? 뭐 가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 뭐가 있을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는데, 바닥에 놓여 있어요. 이때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이랑 물체의 무게는 작용 반작용이다. 이런 거 되게 잘 나오죠. 그럼 당연히 틀렸죠. 그지?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과 물체의 무게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평형 관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물체가 실에 매달려 있는데 물체의 무게랑 장력은 작용 반작용이다. 역시 틀렸죠. 그지? 물체의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데 장력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평형이다. 작용 반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 이런 예시들은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요게 47페이지부터 해서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아니죠, 51페이지까지인가요? 네, 51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52페이지에 나오는 물체 운동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운동 분석. 운동 분석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물체한테 내가 힘을 줬을 때 이 물체는 가속도가 얼마이며 그 가속도로 몇 초 동안 몇 미터를 가니 이거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운동 분석인데 당연하게도 이제 책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둘 이상의 물체가 나올 때의 관계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죠? 이때 이런 운동 분석을 풀이하는 이 과정, 단계를 먼저 좀 소개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으면은 알짜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알짜임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으려면은 구하려면은 그 물체가 받는 힘이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동 분석의 단계는 물체에 작용하는, 그냥 바로 씁시다. 짧게 힘 찾기와 표시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하던 과정인데 어떤 그림이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물체들이 어떤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느냐를 하나하나 찾아서 표시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표시를 마친 힘들, 화살표로 표시하겠죠,를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계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알짜 힘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F는 ma, 가속도를 찾아줄 수 있게 돼요. 그치?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순서 단계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내용들인데 가장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가봅시다. 자, 지금 이제 얼마나 그럴까요? 자, 6kg이랑 4kg의 AB가 있어. 내가 이 둘을 20N으로 당겼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서 표시해라 라고 하면은 현재 A가 받는 힘은 몇 개? 3개야. 중력, 수직항력, 장력. 그지? B가 받는 힘은 몇 개? 하나, 둘, 셋, 4개죠. 하나, 둘, 셋, 4개야. 4개. 그치? 이렇게 힘을 찾아준다는 소리야.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힘이라고 하면은 A는 1개죠. 아까 말했듯이. 왜냐면은 지금 중력과 수직항력은 상쇄되는 힘이라서 이건 우리가 굳이 표시할 필요 없잖아. 복잡하기만 하니까. 장력을 표시해주면 되는 거고. 같은 이유로 B가 받는 힘도 4개지만 중력과 수직항력은 어차피 상쇄되는 힘이니까 무시하고, 그치? 장력이랑 외력만 찾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뭐 한다? 알짜임 계산하면 되는데 현재 A랑 B는 알짜임의 방향이 오른쪽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멈춰있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은 오른쪽에 알짜임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A R자임은 T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거야. 좀 순서를 지켜볼게요 이번에는. B R자임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20-T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이 6A 그 가속도 A죠. 그럼 B는 질량이 4 가속도 A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이 되겠고, 이때 제가 이제 가속도를 둘 다 A라고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똑같으니까 그치? 연결돼 있으니까 어차피 같이 빨라질 테니까 가속도를 같은 비지수를 잡아주고 연립하면은 그냥 더하면 됩니다. 20-20A니까 가속도가 2고 그 다음에 장력은 12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단계. 그지? 당연히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죠.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는 뭐야? 한 물체로. 그렇지. 하나의 물체로 간주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20N의 힘으로 당기는 거는 결과적으로 10kg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10kg을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물체로 간주를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 왜? 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내부 장력이 무시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10kg을 20N으로 당겼다라는 걸 토대로 가속도가 2라는 게 바로 나와요. 그럼 이걸 토대로 뭐 하면 돼? 거꾸로 역산해서 R자임 찾는 거지. A는 R자임이 12, B는 R자임 8. 그지? 그 다음 또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은 가속도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물체는 질량과 그치 R자임과 질량이 비례한다라는 거 활용을 하는 거야.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R자임이 20N이잖아? 근데 질량이 3대2거든? 그럼 R자임을 3대2로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A는 R자임이 얼마였어? 12였고 B는 8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걸 토대로 우리는 거꾸로 가속도를 찾으면 되죠. R자임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이걸로 우리가 R자임을 먼저 계산하고 R자임을 토대로 거꾸로 가속도를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A는 R자임이 8이고 12고 그 다음에 B는 R자임이 8이다. 즉 3대2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거꾸로 가속도 찾아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상황에 따라서 좀 능수능란하게 써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1번처럼 내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한 물체로 바로 보일 수 있느냐. 이 덩어리들이 하나의 개로서 바로 보이는 그 시선이 생겨야지만 이런 풀이가 좀 빠르게 가능해지죠. 그치?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좀 해주면 좋겠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물체가 실에 매달려서 갈 때 그치? 장력이 R자임인 친구들이 종종 나오죠. 가장 마지막에 끌려가는 친구들. 항상 장력이 R자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력을 물어보면 그냥 A R자임 찾으면 돼. 뒤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실에 의해서 끌려가는 친구는 R자임과 장력이 같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A, B 사이에 예를 들어서 C라는 물체가 있다고 네. 또 장력이 두 개긴 하지만 네. 어차피 장력이 R자임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랑 B랑 C가 있어. 그러면은 A의 R자임은 여기 장력이랑 똑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C이 끌고 가는 게 A일 테니까. B의 R자임은 여기 장력이랑 같다고 보면 안 되죠. 왜냐면 B는 실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장력을 가지고 R자임을 끌려가는 물체 R자임을 찾아줄 수 있다까지도 좀 쉽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도르래 문제 잘 나오잖아. 두 개군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 그렇지.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얘가 6kg이고 A야. 얘가 4kg이고 B야. 얘네들 이제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외부 힘 없이 중력만 받는다고 볼게. 그러면은 A가 받는 힘은 결과적으로 세 개 중에서 장력이 가장 유효한 힘이 되는 거고 B가 받는 힘은 두 개밖에 없잖아. 40N이라는 중력과 장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R자임이 장력, B는 R자임이 40 빼기 장력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는 거냐? 결과적으로 40N이라는 외력으로 10kg을 끈다라고 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A, B, 40 이거랑 똑같은 그림인 거야. 그리고 이거는 또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A 플러스 B를 40으로 당기다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어쨌든 나는 40N의 힘으로 10kg을 당긴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가속도가 4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속도가 4면은 A는 알짜임이 24, B는 알짜임이 16 나오고 역시 3대 2죠. 그리고 A의 알짜임이 24면은 장력도 24야. 그지? 같은 이유로 뭐가 있어? 도르래가 있어서 두 물체가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죠. A는 6kg이고 B는 4kg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힘은 A의 무게, 그리고 장력, B의 무게, 그리고 장력이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알짜임에 저기 왼쪽에 있는 저거 그림에서 네. B가 벽에 붙어있다고 붙었을 때 마찰이 없다고 치면은 B가 수직항력을 갖게 하는데 0인 거잖아요, 크기가. 네. 그러면은 수직항력을 무시해도 돼요. 그럼 힘이 3개인 건 아니면 2개라고 쳐야 되는 거예요? 힘이 수직항력이 없으면 2개인 거죠. 아. 무시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근데 그런 그림은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경우 알짜임의 방향 신경 써야 되는데, 이때는 운동 방향을 생각하면 되죠. 당연히 A 쪽의 힘이 더 크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A는 알짜임이 60 빼기 T고 B는 알짜임이 T 빼기 40이죠. 그리고 식 세워주면 되지만 이걸 어떻게 봐도 돼? 하나의 물체로 봐도 돼. 왜냐면 지금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A랑 B를 연결해가지고 A 쪽으로 60, B 쪽으로 40 당기는 거랑 똑같은 그림인 거거든.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야? 그냥 A 플러스 B를 이쪽으로 20으로 당기는 거랑 똑같은 그림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10kg을 20으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이 두 힘은 상쇄되기 때문에. 그럼 가속도가 2가 나오고 A는 알짜임 12, B는 알짜임 8 나오고,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60 빼기 T가 A 알짜임이라 그랬으니까 알짜임이 10이면은 T는 48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지? 다 똑같은 방식이죠.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되고, 특히나 이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 있는데, 미지수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잖아. 이때 중력만 받아서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이들의 가속도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무게분의, 질량분의 B의 무게죠. 그러니까 B의 무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질량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 전체 질량분의 B의 무게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냥 A 플러스 B분의 B가 이들의 가속도가 돼. 정말 많이 쓰이는 방식이지. 그렇지? 특히나 이럴 때 많이 쓰이죠. 이 두 물체가 있는데 미지수야. 얘가 M이고 얘가 2M인데 가속도 얼마야? 바로 나와야 돼, 이런 거. 가속도 3분의 2야. 그지? 3분의 2G. 바로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또는 반대의 경우라고 해가지고 얘가 2고 얘가 1이야. 가속도 얼마야? 그럼 바로 3분의 1G 바로 나와야 돼. A 플러스 B분의 B니까.